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HLB 테라피틱스가 내일이죠. 장전 8시부터 IR 기업 설명회 개최 공시가 이제 오전에 좀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거침없는 M&A를 통해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종합제약 바이오 기업의 도약으로 계속 이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9시 넘어서 바로 이제 기업 설명회 IR 관련되는 개최 공시가 테라피틱스 쪽으로 나왔죠.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그 NH투자증권, 그 다음에 뭐 유안타증권,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10월 마지막 일이고요. KB증권 분당 PB센터에서 아침에 이번에는 또 이제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IR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작년도에 HLB 중심으로 되면서 주가가 이제 추세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좀 보인 바가 있고, 이제 내년 3월 포드파 골데이터가 잡혀 있는 시점에서 이제 계열사인 테라피틱스의 기업 설명회가 지금 벌써 한 3번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이 흐름들이 이제 주가에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내어줄지 여부가 이제 11월, 뭐 12월 달, 한 11월 정도 되면 이제 10월 달, 11월 달 정도 되면 이제 비모 인스펙션, 그 다음에 뭐 CMC 관련되는 부분 이후에 이제 그 ODAC 관련되는 일정이 뭐 잡히고,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이 어느 정도 이제 허들을 넘어가게 되면 다시 이제 승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중기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이제 선제적인 어떤 기업 설명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유심히 살펴봐야 될 거고요. IR 자료 게재는 이제 내일 또 이제 한국거래소 상장 공시 시스템 카인드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내일 또 한번 변화가 있는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M&A가 올해 들어서도 이제 여러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HLB의 이런 어떤 그 그룹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2020년도에도 2019년도 이제 위암 이제 3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FDA, NDA 이제 신청 관련되는 부분 할 때도 그때 이제 뭐 간암 관련되는 추진과 M&A를 통해서 여러 번 IR에 이제 진양훈 회장이 뭐 이야기했듯이 단일 파이프라인의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M&A를 통해서 이제 사업 다각화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이후로 이제 이미노믹이라든지 베리스모, 그 다음에 이제 HLB와 생명과학의 FA 에임 관련되는 부분들도 했는데요. 재무적으로 이제 뭐 단기적으로 뭐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이번에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M&A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기를 거치면서 특히나 한국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바이오텍들의 시가총액도 많이 좀 떨어졌고, 이런 재무적 구조의 어려움에 있는 이 포텐셜한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기존 업체들의 어떤 그 매력도가 이제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HLB 그룹 전체적으로 매의 눈으로 이제 수직 계열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다각화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올달에 그 CRA를 이후에 이제 이 행보 속에서 이제 투트랙으로 일단은 뭐 가는 거죠. 작년도에도 이 허가 진행과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들을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상업화 준비를 했듯이 이번에도 최종적으로 이제 FDA 이 결정만 뭐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미래의 어떤 성장 그 동인들을 뭐 적극적으로 또 이제 금리 인하기에 이런 부분을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무조건 뭐 좋다,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이제 부분들은 있는데 장단점이 있다는 부분을 해야 되고, 이전의 어떤 M&A 어떤 대상에서 국내 쪽에 이제 나름 이제 수직 계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에 이제 FDA 최종 허가를 받고 상업화에 이제 성공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치면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지금 M&A 했던 부분들은 시너지를 효과낼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한데 좀 집중도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장단점이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M&A 전략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 진양곤 회장의 뭐 장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안정감이라는 그 측면에서는 다른 어떤 이제 단일 파이프라인으로 성공 실패의 어떤 변동성을 거친 기업들에 비해서는 안정감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좀 분산화되는 어떤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아쉬운 부분으로도 분명히 또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죠. 자, HLB그룹은 FDA 허가 여부를 기다리는 중에 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확보와 헬스케어 분야의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매물들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 뭐 최대한의 어떤 현금의 어떤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M&A를 할 때는 이제 HLB 주식을 뭔가를 할 수 있는 매자닌 쪽에 자금을 동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기존의 이제 보유 현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부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에 제노포커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800억의 인수 관련되는 부분에서 HLB 쪽에서는 결사들이 250억 정도고요. 그 CB 관련되는 부분 여기 이제 에포크에도 좀 참여가 돼 있으면서 이 투자자 그룹을 묶어서 이제 한 550억 정도 들어가서 이제 경영권을 확보하는 어떤 구조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현금의 어떤 시너지를 내는 어떤 부분이고, 이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에도 그 핵심 뭐 이제 그 기술력이라든지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산업용 효소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락타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죠. 보통 이제 그 젖당이라고 하죠. 이 유당 관련되는 이제 락토즈를 그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효소 락타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 마트 같은 데 보면 이런 어떤 이제 락타제 관련되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활성화 시켜서 이 우유 제품들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건기식 쪽에 이제 들어가는 모유의 어떤 이제 올리고당하고 유사한 이 갈릭토 올리고당 관련되는 부분들을 만들 때 필요한 게 이제 락타제인데요. 예, 여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그 일본의 회사 다음으로 이제 이 부분들 개발하고, 이제 중요한 건 결국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 관련되는 부분을 준비를 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6년 동안에 이제 350억이면 200억대 매출을 내는 제노포커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신약 관련되는 부분이 모든 바이오텍의 최종 흐름은 신약 개발이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되는 부분, 여기 이제 신약 개발에 이제 투자했던 부분들을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속도를 내어서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이번에 인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누로토브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계열 종목에 이제 추가되었던 그 이번 인수권 관련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뭐 이렇게 포텐셜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뭐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노베이션은 장기적으로 이제 카티 관련되는 베리스모가 이제 11월 달 되면 이제 100% 이제 자회사 편입을 마무리하게 되거든요. 이 카티 관련되는 부분은 2017년도에 노바티스의 이제 킴리아를 시작으로 해서 FDA 허가 약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그렇게 몇 가지 되지 않고, 기존의 항암제하고 이제 차이점은 그 카티 같은 경우는 환자 자체 내에 있는 T세포를 이제 그 몸에서 이제 끄집어내어서 이 부분들을 배양해서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만들어서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배양 시설이 이제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킴리아 같은 경우에는 킴리아 본사에 보냈다가 이거를 이제 정제해 가지고 다시 보내는 과정,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약가도 굉장히 비쌌던 부분이고 혈액암에만 조금 그 치료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형암으로 좀 바뀌게 되고 이런 어떤 이제 환자 몸에서 이제 추출해서 하는 어떤 구조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지금 논의가 되고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한 뭐 3, 4년 내에 그러니까 보통 한 10년 정도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또 진화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이노베이션이 과거에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2009년도에 그 진양군 회장이 이제 이노지디엔 관련되는 자회사로 있었던 부분으로 인연을 맺었던 그 시점하고도 좀 비슷하죠. 그래서 2014년도에 위암 이제 이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요 3, 4년의 흐름이 이노베이션의 베리스모하고도 좀 비슷하다. 베리스모의 그 파이프라인의 일상의 어떤 그 결과들이 2028년 정도 한 지금으로 보면 한 3, 4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비슷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이노베이션의 어떤 기대감들이 뭐 여전히 좀 있다. 이런 이제 장기적인 확보 차원에서의 M&A가 좀 주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는 이런 걸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종합 제약 바이오 기업 요게 모든 바이오텍들의 최종적인 어떤 엔드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좀 차트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테라피틱스는 이런 부분들이 아침부터 좀 나왔기 때문에요. 장중에 이제 8,000원 9,000원 언더에서 이제 다시 이제 9,000원 위로 올라가서 오후장에 이제 9,070원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종가는 8,999원. 예, 9,000원 조금 못 미치는 흐름에 끝났고 시간에는 다시 또 80원이 정도 빠져서 이제 8,910원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양봉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일단 플랫형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21일평을 다시 일단 회복을 해줬고 여전히 부족한 거는 이제 일단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좀 분출되는 모습들이 언제쯤 나오느냐 10월 달에 이제 제대로 된 거래량이 이제 이때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월봉상 흐름들이 계속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좀 부족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HLB와 거의 동행하는 제약 입장에서도 장중에 이제 2만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까지 좀 반등이 나왔다가 윗꼬리 연봉이 나오면서 19,000원대 초반 정도.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하고 이번주 월요일에 나왔던 이 반등의 흐름 안에는 있습니다만 일봉 추세로 이제 돌렸던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양봉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2만원을 좀 넘어서 올라가는 양봉이 목요일 금요일에 좀 나오는지 여부를 좀 살펴야 되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번주 월요일날 나왔던 이 반등의 양봉 사이에 일단은 이제 조정 음봉이 나오면서 이 파라볼릭자의 어떤 추세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좀 거래를 동반하면서 넘기는 흐름이 그룹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좀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추세 지표를 넘긴 이제 3일차인데 여기서 좀 강력한 양봉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여기도 이제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데요. 4,000원 밑단까지 지금 글로벌 같은 경우 종가상으로 좀 흐름이 있는데 4,000원을 좀 안착하는 흐름의 모습에 거래량이 있는 양봉이 좀 나와야 되고요. 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게 이제 요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하다가 좀 이틀 빠졌는데 오늘 또 반등의 양봉이 거래량을 줄여서 좀 나왔는데 다음 달에 이제 삼각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베리스모 이제 지분이 100%로 올라가는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양봉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 흐름을 만들어낼지 여부도 좀 살펴야 되는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이제 양봉 형성이 목요일날 금요일날 그룹 전체적으로 나오는지 여부를 챙기시면서 흐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